네가 시작한 건 완전한 혁명이라고 생각해. 급증하는 반유대주의는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어. 가장 최근에는 임박하고 명확한 신체적 위협들이 있어. A.R. 오스트린스키는 카렌 카예메트 레이즈라엘 유대인 국립기금의 새로운 회장이야. 간단히 말하면 KKLJNF, 히브리어로 카카리야. JNS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R. 1월에 취임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AR씨가 KKL 역사상 최연소 의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 유대인 공동체, 즉 푸초트와 관련해서 혁신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부터 시작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KKL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 유대인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것이 지금도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해외 유대인 공동체에서 임박하고 명확한 신체적 위협,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 반유대주의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 유대인 공동체의 안전, 공동체 회복력, 비상 대비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청년운동, 대학 캠퍼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강력한 유대인 리더십이 필요한 다른 곳들에서 유대인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카홀이 디아스포라에 큰 돈을 투자하느냐고요. 보통은 반대입니다.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에 돈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디아스포라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KKL이 지금 이스라엘의 땅과 그 수입을 사용할 때 쓰는 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들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돌려줘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히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기부하고 지원하는 것에만 기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의 국가로서, 유대민족의 고향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서야 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과 유대인 공동체들 곁에 서서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커진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월 7일 이후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도 대응하기로 하셨죠.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우선 우리는 반유대주의에 맞서고 캠퍼스에서 리더십을 개발하는데 매년 운영 예산에 투자하는 금액을 2배로 늘렸습니다. 현재 캠퍼스는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간 300만 셰켈에서 600만 셰켈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2가지 일을 할 예정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유대인 단체들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캠퍼스 등에서 유대인 리더십을 개발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유대인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약 1천만에서 2천만 셰켈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대인 보안, 공동체 회복력, 그리고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글로벌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KL에서 매년 약 2천만 셰켈을 투자하여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와 협력할 예정이며 약 200명 이상의 유대인이 있는 곳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과 그들의 리더십이 더 많은 인식과 준비, 그리고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반유대주의의 영향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가철의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원한다면 미션으로 돌아가 보죠. 가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환경단체이자 환경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하지만 가철은 이스라엘 땅의 1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자하고 특히 북부와 남부에서 10월 7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조금만 정정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KKL의 첫 번째 목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정착기관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부와 남부, 갈릴리, 네게브, 아라바 지역, 가자 접경 지역, 북부 접경 지역, 골란에서 정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요 목적이자 주요 목표입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국가 산림관리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를 들어 환경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취임했을 때 KKL이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핵심 임무들의 노력을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부와 남부에 투자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살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기본적으로 살림을 위한 면적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나무를 심고 대중이 우리 살림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살림에 관한 우리의 핵심 임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정착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쪽과 남쪽 국경 지역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수지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살림에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주요 임무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재외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투자와 이스라엘 내 유대인 교육 노력처럼 유대인 교육과 함께 말이죠. 이것이 이번 임기 동안 우리의 주요 중점 분야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 이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10월 7일 이후로 북쪽과 남쪽에서의 노력은 훨씬 더 즉각적인 효과와 즉각적인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KKL이 10월 7일에 학살당하고 납치되고 파괴된 그 공동체들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정착하고 재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북부 국경선에서는 전쟁이 지난 몇 주 전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이후로 북부는 헤즈볼라로부터 로켓과 미사일 등의 공격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주 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들에서는 저희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부 니르오즈의 재개발과 재정착을 위해 7,500만 쉐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부 마나라에는 3,000만 쉐켈, 그리고 헤즈볼라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북부 국경선의 모든 키부츠와 모샤부에는 1억 1,500만 쉐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정착촌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데 투자했으며 그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건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프로젝트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크파라자 주민들을 루하마의 임시주택에 배치하는 데에도 투자했으며 지금도 크파라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13개 또는 14개 죄송합니다. 하마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던 가자지구 인근의 레드 정착촌 각각에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각 정착촌마다 확장 주거단지, 임시주택을 마련해서 젊은이들과 성인들 그리고 그 지역에 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3년부터 25년까지 북부와 남부에 약 150만 셰켈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는 북부 지역과 접경 지역에 10억 셰켈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북부와 접경 지역에 각각 10억 셰켈을 투자한 셈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그리고 10월 7일 이전부터 우리의 핵심 가치와 사명에 속했던 지역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4월에 회장직을 맡은 이후로 제기된 논란 중 하나는 히브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신 또는 최소한 카촐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농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게 정확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농업 농장에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이 핵심 임무인 교육농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곳에서는 청소년, 특히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농장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린라인 여부가 아니라 농장의 본질이었습니다. 교육 농장이죠. 네, 때때로 분위기가 그런 농업 농장들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비판자들은 다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조직의 정책을 바꿨다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선 2022년에 도입된 정책은 교육농장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그 정책을 받아들여 기본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농업 농장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의도했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농장들 중 일부에 사실상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는 그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재개하기 위해 우리는 이것이 농장의 일부에 불과한 교육용 농장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던 농업용 농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핵심 임무의 일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JNS 독자들과 이 논쟁의 복잡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노동당 대표로서 2년 반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쿠드 대표가 이어서 나오실 예정입니다. 저는 노동당이 아니라 자유주의 진영 전체를 대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노동당 후보로 선출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합의된 후보로서 전체 자유주의 블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한 정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뒤를 이을 사람은 대표 측에서 올 것입니다. 혹은 리쿠드, 내 한 계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 정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 사회에서 과반수를 못 얻어 정책을 못 바꿀 것입니다. 저는 이 정책이 명확하고 강력하며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이 사회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지지했던 우익 세력들과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 농장에서만 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카칼이 운영되는 방식은 약 3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내 어떤 회사보다도 가장 큰 이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는 전체 시온주의 스펙트럼을 대표합니다. 즉 종교인, 종교 시온주의자들의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소규모 스모트리치당부터 왼쪽에 메레츠와 노동당, 현재는 민주당이라고 불리는 정당까지 초정통파 하레딤도 한쪽에 있고 반대편에는 개혁 유대교계와 보수 유대교계가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이사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우 복잡한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카카를 오랫동안 취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혁명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아이의 아버지이면서 젊은 나이에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당신은 40살이고 6월에 42살이 되셨죠. 마잘톱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시작한 일은 우리 모두가 기부하던 이 아주 오래된 조직에서 완전히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예전에 JNF 모금함에 돈을 넣곤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상자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로 기념품으로 씁니다. 기념품이요?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결을 다시 이어가자고 말이죠. 이스라엘에 나무를 심기 위해 돈을 내는 거죠. 36달러에서 54달러. 어떤 나무는 아마 90달러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요. 우리는 기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나무 심기를 통해 KKL과 전 세계 유대인들 사이에 깊은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봤을 때 당신의 자녀들, 이스라엘, 그리고 카카를 위한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KKL이 지난 수년간 놀라운 일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것은 기존의 성과를 뒤엎는 혁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KKL은 여전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지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핵심 가치와 의미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KKL을 위한 대외 이미지 회복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비용을 줄이고 항공편을 줄이고 예를 들어 미디어와 컨퍼런스 지원을 줄임으로써 우리의 대외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자발적인 언론 보도를 더 원하고 언론과 열심히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고 더 의미 있는 조직이 되고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예전보다 더 빠르게 하자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KKL에 가져오려고 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사람으로서 오래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하고 대중에게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새 개념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KKL을 훨씬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갈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것이 우리 조직의 긍정적인 효과와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 생각에 좋은 예가 있는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세숲 허브와 카페 그리고 관문을 개장하셨잖아요.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대중을 숲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은 기본적으로 바다나 해변이 없는 지역, 즉 숲이 대중에게 주요 자연 명소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마테 예후다 회랑 지역에서는 그 본질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주변의 그린벨트를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위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기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야드 케네디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체 지역을 새롭게 단장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아래층에 커피숍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숍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오라고 초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숲과 커피를 마시러 오며 커피숍이 숲과 어우러져 하나의 명소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타프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바르바랄에서도 하고 우리가 숲센터라고 부르는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숲센터에서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커피를 즐기고 그 다음에 숲에서 산책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커피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숲으로 이끌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훌륭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야드 케네디는 케네디 기념관입니다. 당시 미국 JNF에서 기부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KKL, 글로벌 KKL이 이 전체 지역을 대중을 위해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KKL은 몇 년도에 설립되었나요? 1901년입니다. 우리는 기념합니다. 우리는 올해 탄생 125주년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요? 바라기로는 KKL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환경단체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북부와 남부에서 가장 큰 정착단체로도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정부와는 별도로 또 그 곁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디아스포라 모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교육과 시온주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단체입니다. 저는 숲을 즐기는 사람들, 북부와 남부, 그리고 이스라엘의 농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KKL이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늘 곁에 있는 단체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매우 중요한 임무에서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자르 탈라바. 여기 와서 정말 좋았습니다.